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제1장 미시경제학의 성격을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미시경제학이 경제학과 어떤 관계가 있고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의 방법론. 약간 요 앞에 챕터 1장은요 잘 아시겠지만 약간 인트로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시죠.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과학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우리가 경제학이 한 분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경제학은 사회에서 떨어지는 일들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특히 물질적인 현상이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 중에서 약간 물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현실의 경제 현상에서 수많은 개별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개별 사실들에 대해서 뭔가 물질적인 측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거기 나와 있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 현상에 대해서 수많은 개별적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서의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찾는 것입니다. 질서를 찾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방법으로 요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이론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경제 이론 해가지고 이론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화 작업을 어떻게 거칠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방법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제학에서 대표적인 방법론은 뭐냐면 모형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에서 거기 보시면 그걸 경제 모델 또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첫 번째 줄 볼게요. 이론의 무장을 갖추지 못한 눈에 비친 현실의 개별적인 사실들은요 막 복잡하고 막 엉켜져 있는 실타래랑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공통된 특성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고요. 이러한 무질서한 모습 그대로는요 아무런 체계적인 질서도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의 툴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네 번째 줄 볼까요? 그 복잡한 현실을 추상화해서 개별 사실들을 통괄하는 질서를 파악하는 단순화 작업, 그게 바로 모형입니다. 자, 현실에 앞에 복잡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 시키는 작업, 그게 바로 모형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단락 볼게요. 현실의 경제 현상을 추상화된 수준에서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이 단순화를 우리가 추상화랑 같은 말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오케이? 용어 살짝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코노믹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제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축소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게 여전히 복잡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과 그 규칙성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리학이나 다른 과학에서도 자연과학에서도 그걸 활용하잖아. 공기저항 실험을 위해서 나무로 깎아 만든 자동차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공기저항이 가장 적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자동차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그렇게 공기 저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럼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프라모델에서 안에 뭐 운전대나 핸들이나 계기판, 이것까지 진짜 모형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 모형에서는요 분석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경제 모형에서는 분석하는 주체의 관심 부분을 부각시킵니다. 부문을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지도를 가지고 얘기하거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이면 여기 무슨 산맥이 어떻게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로가 어떻게 있는데 차가 막히면 어떻게, 이 부분만 부각을 시키는 거지 딴 데는 부각시키지 않고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모형 지도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 달성에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얘기. 자, 근데 이 모형을 만들 때 거기 두 번째 달러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적절한, 그래서 이 가정을 사용합니다.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가정이 지나치게 잘못 설정돼 가지고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논리적 정합성과 일관성, 그것도 충족해야 되고 현실 설명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달러 가볼게요. 가정으로부터 명제에 이르는 이론화 과정은 타당성뿐만 아니라 모형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가 현실을 잘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좋은 모형, 좋은 모델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여기서 바람직한 좋은 모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좋은 모형의 판단 기준은,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자, 일반성과 예측의 정확성, 일반성과 그리고 예측의 정확성, 이 모든 거를 다 충족시키면 정확성이라는 건 이제 현실 설명력이라 할 수 있겠죠. 모형의 정합성, 요건 이제 모형으로서의 과연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건데요. 자, 이 두 가지 안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건 이제 경제 모형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요 경제적인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귀납적 방법, 이렇게요. 자, 연역적 방법은요, 첫 번째 줄 볼게요. 모든 과학은 현실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론으로 정립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덕션이라고 하는 연역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덕션이라 하는 귀납법이 있습니다. 자, 연역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요, 네 번째 줄 볼게요.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가정이나 공리, 우리가 공리는요 자명하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모형을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그걸 출발 삼아서요 논리적인 법칙에 부합하는 추론을 통해서 요거를 요런 가정과 공리를 통해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도출해낸다. 이렇게 이론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연역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귀납법 접근 방법은요, 현실 세계 개별 사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관찰합니다. 현실의 다양한 팩트들을, 사실을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가지고,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공통된 특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관찰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명제를 도출해낸다, 이렇게 해요. 데이터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로 연역적 접근 방법은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수학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수학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귀납적 방법은요, 이렇게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사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하다 보니까 약간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게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요, 약간 견해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볼게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요, 과학적 탐구는 사실의 자유로운 관찰과 이해에 따른 귀납적 적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자연 과학 철학의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19세기 중반까지는 이렇게 통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19세기 후반에 와서는 그나마 상당히 더 최근에는요 수학적인 접근 방법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저자분께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 보니까 다음 줄에 요즘 추세를 보면요 두 방법을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라 이거 당연히 대립적인 게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리적인 측면에서 경제학 모형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제대로 맞았나라는 걸 검증하는 게 통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계량 경제학 해가지고 그 뒷받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의 경우에도요. 마지막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어떤 분석적 이론이 도출되면요. 광범위한 요게 이제 실증적인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수요의 법칙이다 하면 이 수요의 법칙이 진짜 제대로 맞아 돌아가는 거야?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현실 설명력이 있게 되면 그 수요에 어떤 관련된 이론들은 법칙 이런 말이 붙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의 방법론 중에서 경제 모형 그리고 연역적 접근 방법과 귀납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은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이 이런 식으로 특히 미시경제학은 접근하는구나. 그런 용어들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3절에 해당하는 최적화 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